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임민년 운세 중에 병일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간이나 일주별 운세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주는 사주 원국 8글자를 가지고 대운 그리고 세운까지 읽어내야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한 통변이 가능한데, 일간만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 큰 범주 내에서 그냥 일간은 나죠. 사주에서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기운이 들어오느냐를 이렇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이지, 일간뿐만 아니라 월지도 중요하죠. 격이 기준이 되는 월, 그 다음에 나의 초년인 년, 그리고 나의 자식이나 노년인 시주, 이런 것들을 배제를 하고 일간만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한다. 물론 이제 사주 통변을 할 때 기본이 되지만,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다는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 운세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요. 운세에는 우리가 사주 공부했던 기초인 음양부터 해서요, 그 다음에 십천간 12지지의 물상, 그리고 십성, 12운성, 12신살, 기타 신살, 뭐 이런 것들이 다 망라가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초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이렇게 강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겁니다. 일단은 이 사주 강의, 이제 일간 이민년의 운세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하기 전에 음과 양이 있듯이 체와 용이 있어요. 여기서 체는 이 병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민년 운세를 알아본다는 하는 것은 그 용, 어떻게 이게 활용이 되고 어떤 기운이 동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누가가 누구죠? 병화가. 그러니까 병화를 어느 정도 좀 짚어보고 우리가 이제 이민 운세를 좀 볼 텐데, 병화 말 그대로 화기운이죠. 양의 화입니다. 양의 화. 양의 화의 기운인데, 병화는 양 중의 양입니다. 그래서 양 중에 양이다.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보통 물상적으로는 태양,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서 태양이고 빛이다, 그렇죠? 이제 정화는, 예를 들면 정화는 달이고 빛보다는 열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병화의 특성은 뭐냐면, 일단은 양 중에 양이니까 그러니까 발산에 어떤 이렇게 뻗쳐나가는 발산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외부로 발산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병화의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요, 유쾌합니다. 사람들이 유쾌하고 밝고 약간 이렇게 오지랖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특성이 뭐냐면, 이 정화하고 이 병화의 차이가 같은 화기운이긴 하지만 다릅니다. 병화는 태양이니까 골고루 비춰줍니다. 태양은 떠서 일단은 빛을 골고루 비춰주기 때문에,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은요, 좀 공명정대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 이렇게 집착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지랖퍼답게 여기저기 참견도 하면서 모든 것을 밝혀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 반대로 정화는 일단 우리가 뭐 촛불이라고도 뭐 물상적으로 얘기하고요, 달, 그쵸? 있고, 그 다음에 등대, 뭐 난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쵸? 대상이 한정적이다. 그에 반해서 병화 태양은 한정적이기보다는 온 대지, 온 마을을
온 누리를 비추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 병화와 정화에도 같은 확인하지만 상당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런 일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다. 그리고 일단은 병화나 병화를 비롯한 갑병 무경의 양간은요, 그렇죠? 양간. 근데 특징은 일단 대외적이다. 그러면 을정 기신계의 음간은 대표적으로 실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중의 양이니까 병화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쭈삣쭈삣대거나 이렇게 뒤로 물러서거나 하는 것은 조금 엄청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여러 명이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했어. 식사를 했는데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간들이 주로 계산을 할까요? 보통 간목이나 이 병화. 일간들은 괜히 신발끈 묶고 천천히 계산하고 눈치 보고 그런 것을 못합니다. 무조건 내가 가서 계산을 해야 직성이 좀 풀리는, 그렇죠? 반대로 이제 음간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계산을 하더라도 나중에 n분의 1로 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 실리를 이제 따지기도 하는데, 이 병화 일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남의 어떤 이목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의 특징인 인의 예지신 중에 예의, 예, 그쵸? 버릇없는 것들, 예의 없는 것들 못 봅니다. 병화 자체는 식신제사라는 기운이 있어요. 식신제살. 식신이 살을 통제한다는 건데, 자, 이 병화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병화의 겉심리하고 속심리. 일단 우리가 병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 병화의 일단 겉심리. 겉심리는 십성의, 십성보다는 이 갑일간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겉심리. 그래서, 식신이죠. 간목이 병화를 보면 식신의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속심리. 속심리는 경금, 일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경금으로, 일간 기준으로 병화를 바라보면 뭐죠? 편관이죠, 편관. 그래서 식신제살, 셀프. 그러니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 또 왜 겉심리, 그쵸? 겉심리는 간목일간으로 보나요? 속심리는 경금일간으로 보나요? 이런 또 질문을 해주신 이 구독자도 계신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양간의 시작은 간목일간 기준이고, 음간의 이제 시작은 경금이 이제 대표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또 여기 양간일 때는 이렇고요. 음간일 때는 이 반대가 됩니다. 음간일 때는 간목일간 기준으로 볼 때가 속심리고, 경금일간 기준으로 볼 때가 겉심리로 이제 반대가 되는데, 일단은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반대로, 이렇게 간목일간과 경금일간 기준으로 양간을 봤을 때 심리를 따져보니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맞더라.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연역법이냐 귀납법이냐, 귀납법에 가깝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일단은 식신이다. 식신은 내 기운을 펼치고, 그쵸? 뭐 양육하고 키우고 먹여주고 내 기술을 이렇게 발산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일단은 병화가 빛을 여러 군데로 준다. 하지만 그 속심리는요, 편관은 엄청 자기 통제, 강력한, 자기도 통제하면서요 남도 강력하게 통제하는 어떤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서,
잘못된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가차 없습니다. 얘기를 바로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옳지 않지 않냐. 그쵸? 그거를 숨기고 눈치 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떨까 하는 그런 기운보다는 대외적으로 명분을 내세우는 어떤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 있거나 이런 거는 또 본인이 고쳐서, 그쵸? 멋있게 이렇게 대살, 그쵸? 식신제사라는 기운을 병화는 갖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텐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무튼 이 겉심리하고 속심리는요, 여러분 그 사주 공부할 때 이 십성의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십성의 심리만 잘 알아도 사주를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성향, 특성, 이것은 일주를 보면은 거의 드러납니다. 물론 다른 글자들도 보고 뭐 무인성이냐 무관성이냐 또는 화가 맞느냐, 그쵸? 오행적으로 수가 맞느냐도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되지만 이 십성 심리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병화 같은 경우는 좀 일관성이 있어요. 왜냐면 비쳤다 안 비쳤다 하는 게 아니라 해는 뜨면 모든 자연 만물을 비춰주고 그 다음에 베풀고 펼치고 하는 오지랖 기질이 있는 것, 여기도 참견하고 저기도 참견하고. 자,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정리를 하자면 아니다 싶은 것은 화끈하게 태클 걸고 응징하고 강한 틀로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제살적인 작용도 있다. 이게 뭐냐면 이 자연적인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이, 그쵸? 길러내기도 하고요, 살균도 하잖아. 우리가 일광소독을 하잖아요. 그만큼 그 빛을 주면서도 아니다 싶은 세균이나 이런 것들, 음적인 것들은 일광소독도 하는 어떤 그런 게 병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병화가 이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십상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물상적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물상. 자, 물상적으로 보자. 그러면 일단은 병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임수는 뭘까요? 임수? 임수는 음이죠? 양의 음입니다. 양의 음. 그렇죠? 양의 음이고, 임수는 일단은 어둠.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저장, 응집. 이 전에 이제 뭐 호수, 바다, 그러니까 고여있는 큰 물을 이제 보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휴식, 저장, 지혜, 정보, 뭐 이런 쪽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임수 같은 경우는 속을 알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수나 아니면 이제 토일간이나 수일간 같은 경우는요, 특히 임수일간 그리고 무토일간은 속을 알 수 없어요. 잘. 임수 같은 경우는 깊은 바다나 물속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없듯이 자기를 잘 안 내비치는 거고요. 무토 같은 경우는 큰 산, 그 대지 안에 어떤 무수히 많은 자연 만물이 들어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뭐 계곡도 있고, 풀도 있고, 그리고 무토 같은 경우는 중간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거를 나를 드러내서 내가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 얘기 안 하고요. 이 꾹 다물고 이렇게 중립 및 중재, 고집스럽게 이렇게 하는 특성이 있어서 속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임수는 좀 정적인, 그쵸? 정적인 이미지고요. 병화는 동적인 이미지죠. 막 움직이려고 하는 발산의 기질. 그러니까 병화는요, 또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퍼져나가는 기운이고요. 임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렇게 수렴하는, 저장 응축하는 이런 기운입니다. 그렇죠? 여기 안에 이렇게 응집이 돼 있는 요게 이제 개수거든요. 근데 개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지로 내려오면 자수가 되는데, 자수에서는요, 일양이 이제 시생합니다. 이렇게
오음 일량이 시생을 해서 요 일량이 그래서 요거를 확대를 하면 어떤 모양이냐면요. 이제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응집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요. 임수보다 상당히 동적이고요. 활발하다. 우리가 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핵이 응집하면 그 안에서 강한 폭발력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는 음 중에 음이긴 하지만 다음 단계인 갑을 가기 위해서요. 꽉 응축해서 이 일양이 이렇게 해서 양이 이제 기운이 막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기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정적인 임수가 동적인 병화를 극하는 거죠. 수극화해서. 수극화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십성으로 얘기하면 이제 편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수. 그런데 임수는요. 병화를 보면 병화를 반깁니다. 고서에서 이 어떤 큰 바다나 호수에 이렇게 호수가 있다, 바다가 있다. 그 위에 이렇게 멋들어진 해가 떠 있어서 이렇게 비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 모습을 엄청 귀격으로 봤고요. 멋있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강휘상형이라고 고서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강휘상형. 그래서 병화와 임수의 조합은요. 같은 양양이긴 하지만 임수 입장에서 병화를 바라보면 편재고 내가 다스리면서 멋있게 사업적으로 이렇게 펼치려고 하는 기운이고요. 병화 입장에서 임수를 바라보면 편관인데 멋있는 타이틀, 힘들지만 멋있는 거, 그쵸? 명예, 브랜드, 막 내 어떤 힘든 어떤 관직, 그쵸? 높은 관직 이런 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임수를 이 글자 입장에서 보면요. 병화는 또 임수를 나를 극하긴 하지만 음양의 조화를 맞춰주는 성분이기도 하고 어떤 멋있는 강의상형의 멋들어진 모습을 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반깁니다. 뭐보다? 개수보다. 그러니까 병화가 개수를 보면 이게 뭐죠? 병화가 개수를 보면 정관이죠. 병화가 이제 개수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이제 정관인데 우리가 십성으로 봤을 때 정관은 길신으로 좋다고 보는데요. 물론 해석할 때는 편관은 기복이 심하고 모 아니면 도고 일단 힘든 건데 정관은 좀 부드럽고 보수적이고 일정하고 그렇죠? 변화가 없고 그런 조금 답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병화는 사실은 이 개수보다 답답한 좀 개수보다 화끈한 임수를 더 반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또 이제 태양에 구름이 이렇게 껴있는 그쵸 먹구름이 껴 있어서 태양빛을 가려서 좀 답답한 모습이다. 이걸 고서에서 또 흑은 차일 이라는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상적으로는 병화가 임수를 바라봤을 때 물론 십성적으로는 편관에 힘들지만 그냥 힘든 게만을 우리가 이제 이민년에는 준 게 아니라 그 밑에 뭐를 달고 왔어요? 임수 편인을 달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병도 있고 약도 있고 자,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간 병화 일간이 임수를 바라봤을 때 임수가 편관이죠. 2022년 그리고 임목은 편인.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 물론 이렇게 임수가 이걸 극하기도 하지만 수극화해서 하지만 그거보다는 수생목 목생화하는 이 순환의 생
우리가 이제 사주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뭐죠, 이게? 살. 우리가 편관을 살이라고도 하거든요, 살. 살. 죽일 살. 근데 뭐 사주 이렇게 강의나 뭐 책을 보다 보면 편관을 재화한 것을 편관이라고 하고요. 재화하지 못한 것을 칠살 또는 살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굳이 뭐 편관이냐 칠살이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그 차이를 공부하다 보니 굳이 안 줘도 뭐 큰 차이는 없더라.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다른 책이나 강의에서 말씀하시니까 편관과 살 정도는 그냥 그렇게 상식적으로 구분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살인상생,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살인, 사람을 죽여서 살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살이 이제 이 편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편관이 인성을 통해서 생을 한다. 그래서 이 2022년 이민년의 어떤 병화일간의 의미를 간단하게 함축해서 얘기하면요, 뭐냐면 이 살인상생입니다. 살인상생.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미션이 나한테 부여가 됐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느냐, 거기서 기본적으로 조금 어드밴티지를 줬어요. 뭐를? 편인을. 이 임목 편인을. 정인을 줬으면 조금 살인상생이 조금 더 원활할 수 있고요. 조금 나한테 혜택이라든가 긍정적인 작용이 있었겠지만, 이 편인을 줬다는 것은, 편관의 편인은요, 처절한 겁니다. 약간 처절하게 정말 이겨내는, 극복해내는, 그쵸? 극복하느냐, 아니면 굴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느냐 마느냐 하는 어떤 그런 미션이 이 병화일간한테는 이민년이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관도 주고 그거를 자체 살인상생하는 기운도 줬기 때문에 일단은 극복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슬쩍 주어진 겁니다. 그쵸? 무기를 하나 주어졌는데 이거를 내가 잘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그쵸? 이걸 잘 못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줬으니까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하면 어쨌든 병화일간한테는 멋들어진 한 해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병화 입장에서는 임목 편인이 이게 12운성으로 장생이거든요. 상당히 긍정적인 기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생이라는 것은 12운성 중에 이 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와 같은 기운, 그 다음에 이게 12신살로는 지살, 시작하는 기운, 희망의 기운, 그리고 병화가 인오술 운동을 하잖아요. 인오술. 인오술 삼합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시작하는 인목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희망적이다? 아니다. 희망적이다. 희망. 그쵸? 희망적인 한 해다. 하지만 희망적이지만 그냥 순수하게 희망만 줬냐? 아니다. 임수 편관을 줬기 때문에 편관은 얘기를 했듯이 이 임목은 그쵸? 새벽 시간이잖아. 해 뜨기 전. 그쵸? 03시 30분에서 05시 30분에 새벽이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는 입춘, 양력으로 2월 4일 이후의 시간, 꽃샘 추위, 그쵸? 완전히 이 추위가 가시지 않은 어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솟아나는 어린 장생의 지살 기운을 줬지만 아직 대기의 공기는 차갑다, 어둠이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인목이 희망을 가지고 뛰쳐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좀 급해져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 해자축에 어떤 이 추운 겨울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야, 봄이다! 그러면 사실 멋쟁이들은요, 2월, 3월만 돼도요, 날씨 추운데 멋낸다고 얇은 옷 입고, 뭐 겨울에 입었던 그 롱패딩 이런 거 다 벗어 던지고 막 하는데, 그러다 어떻게 되죠? 얼어 죽습니다. 감기 걸려요. 그러니까, 해자축의 겨울을 지나서, 그쵸?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으로 도래했다. 야, 봄이다! 하고 뛰쳐나갔다가는, 서둘러서 막 급하게 하다가는 힘들다. 그쵸? 추워서 다시 웅크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내년 기운도 중요하지만 기해년이 19년도죠. 19년, 20년, 21년, 내년 22년, 23년. 병화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상관이고요. 편관. 기해년은 상관에 편관을 달고 왔다는 거고, 편재 2020년도는, 그리고 병자, 정관, 태지, 그 다음에 올해는 정제죠. 상관 생재하는 기운이 들어있고, 내년은 편관, 편인, 그 다음에 정관, 정인. 그래서 병화 일간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를 하자면, 지난 3년 기해, 경자, 신축 올해까지 해서 누구든, 그쵸, 어떤 일간이든 해자축을 살아온 겁니다. 해자축을 견뎌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을 견뎌왔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느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 21년만 보더라도 어떤 재성이 천간으로 통해서 올해는 상관 생재하는 기운인데, 이 신금이 이걸 합을 하죠. 정제랑. 그러니까 병신합을 해서 수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병신합, 수. 그러니까 이 합을 한다는 것은 일간이 이 정제에 집착하고 좋아하고 묶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작은 돈 또는 여자, 아니면 이 꼼꼼함,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와 묶여서 이거를 조금 답답한 모습이고요. 이 또 병화가 축토에는, 그렇죠? 양지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축토는 양력 1월로 가장 추운 계절이죠. 거기에 병화가 양지 12운성으로 양지의 기운이기 때문에 운동성이 거의 없어요.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상관인데, 축에서 인으로 넘어오면서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제 상관은 십성에 보면 이게 이제 나가 있고요. 이거 비겁이 있죠. 비겁이 있고, 식상, 재성.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죠. 이게 이제 인성, 관성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식상하고 재성은 이게 이제 적극적, 아웃풋, 한글로 쓸게요. 밖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표출 하는 어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드러낸다 기운이고요. 관성, 인성은요, 소극적, 그 다음에 인풋, 받아들이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수령 하는 어떤 기운이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상관 생재하는 어떤, 내가 뭐 재물 활동을 하든 활동적으로 좀 하려고 여건은 힘들었지만, 근데 병화 입장에서 22년, 23년, 내년, 내후년은 관인으로 흐릅니다. 관인은 뭐죠? 받아들이고, 그쵸? 조금 이제 나를 생각을 하고 내 어떤 명예와
내 인성, 내 생각, 지혜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운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병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병화가 2020년, 21년을 열심히 편재, 그쵸? 정관의 뭐 재생 관의 기운도 있었지만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민년, 계묘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관인의 흐름으로 흐른다. 관인으로 흐르는 것은 내 명예를 생각을 하고 표출하기보다는 나를 다듬고, 그렇죠? 나를 좀 단련시키고 하는 내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편관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씩 따져보면은 장생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보통은 명예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무지막지하게 극하니까. 그럼으로써 이거를 극복을 하느냐, 극복을 하지 못하느냐, 그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이 편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재화 3법 아시죠? 재화 3법을 적용해서 난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보통 그런데 인성을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살인상생의 자체 기운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재화를 하든 못하든 우리가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쵸? 이게 어떤 큰 조직, 명예, 내 브랜드. 그러니까 이거를 갖게 된다는 것은 합격, 그쵸? 인성도 달고 들어왔으니까 승진, 이런 쪽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합격 승진이 부드럽고 편하고 그렇게 되느냐?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뭐 고3 수험생이다 그러면 합격을 하는데 쉽게 해서 뭐 수석으로 합격해가지고 그 수시에 바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예비자 명단에 들었다가 가슴 졸이고 있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합격을 좀 해서, 그쵸? 그런 새로운 타이틀, 명예를 얻는 어떤 그런 기운이 됐다도 싶고, 그리고 이 어떤 새로운 조직에, 그쵸? 큰 조직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편관이라고 하는 조직은요, 우리가 보통 편하고 쉬운 그런 조직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이제 군검경을 얘기하죠. 군검경. 강한 힘이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이 되기도 하고, 금융계통도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런 어떤 기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의 기운.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한번 떼서 보면 살인상생도 하지만 편인은요, 일단은 기발한 생각이기도 하면서 플러스 약간 부정적. 그래서 이 부정적이 뭐냐면 편인 도식하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쵸? 식신을 극하는 게 이제 편인이니까 기발한 생각이긴 하지만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도 일반적인 대중화된 공부보다는 이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편이니까 우리 이런 사주 명리, 철학 공부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남들이 잘 공부하지 않는 특이한 분야, 이런 뭐 기술 계통이라든가 이런 공부, 그렇죠? 4차원적인 공부. 그리고 우리가 문서라고 하는 것은 계약, 그쵸? 도장을 찍어서 부동산 문서가 될 수도 있고요. 인허가권이라든가, 그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지적재산권 있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편인이기 때문에 정인처럼 부드럽게, 편하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조금 까탈스럽게 모양이 좀 삐뚤어되거나 조금 어려움이 조금 끼어 있는, 그리고 바로바로 우리가 매매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조금 힘들게 하는 어떤 부동산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병화일관 같은 경우는요, 이 편인의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장생을 시키기도 하지만, 나를 힘나게도 하지만, 이 도장 찍을 때, 그쵸? 되게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쵸? 힘들고 어렵게 이제 어떤 공부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어. 그쵸? 승진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인내를 하고 극복을 해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쵸? 공부 좀 해보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문서라도 좀 잡고 안정적으로. 그쵸? 너무 펼치고 식신생재 기운보다는 관인의 기운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보자 하는 기운이 이제 동하는 해가 병화일관할 때는 이런 기운이 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연애 차원에서, 남녀 이성 차원에서 보면요, 일단 육친적으로 보면 여자한테 평가는, 그쵸? 여자분한테 이 평가는 나쁜 남자, 하지만 멋진 남자. 그래서 그게 인성까지 달고 들어오니까 멋진 남자나 나쁜 남자와의 어떤 연애가 할 수 있다. 그쵸? 짜릿한 연애를 할 수 있다. 어쨌든 이 관성, 편관이 남자니까요. 인성을 달고 왔기 때문에 연애운 좋습니다. 여자분들, 병화일간 여자분들은. 근데 좀 잘 봐라. 멋지다고 무조건 덥석, 그죠? 하다가는 편인의 어떤 또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같이 왔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된다.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했다 그러면 이게 자식의 기운이거든요. 자식이 이제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한번 인생 왜 이렇게 힘든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도 자, 동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테는 이 관성이, 편관이 손님줄입니다. 손님줄. 손님이 이제 문서를 가지고 들어온다. 어떤 편관이 들어온다. 그래서 손님줄이 괜찮다. 그 대신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나를 힘들게 하는 손님인데 장사가 어느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면 아이돌 요즘 많이 하잖아요. 아이돌 연습생 중에 뜬다.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확 뜨는 게 또 편관입니다. 떠서 좋은데 왜 힘드나요? 아이돌이 한번 뜨면요, 하루에 스케줄을 뭐 엄청 많이 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못 먹고, 그쵸? 그 스케줄을 소화하느냐고 엄청 힘들다 떴기 때문에, 그 편관운이 이제 들어와서 그렇다고 치니까, 오늘 내년도에 병화일관 가진 어떤 그렇게 뭐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살인상생 하니까 잘 견뎌내고 하면 편관으로 빵 한번 뜰 수가 있겠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편관은 힘들게 하니까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어디에서 올라왔느냐를 이제 보게 되면 지지에, 자, 일단 편관은 이게 시련, 그다음 스트레스도 되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구설, 병마, 천재지변, 이런 기운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렇죠? 관인, 이제 조직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는, 그 구설 같은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편관의 병마, 이게 예를 들면
병자일주다. 이런 분이 이렇게 해서 인이 왔다. 그러면 이 자수 안에 지장간이 임계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내 배우자, 그쵸? 거기에서 운으로 튀어 올랐어요. 그러면 내 몸, 내 배우자, 정관이니까 내 직장, 여기에서 어떤 편관의 힘듦이 천관으로 대외적으로 드러나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몸에 암이 생겼다. 그쵸? 근데 이제 임수, 편관이니까 뭐 생식기나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전립선이나 여자 같은 경우는 자궁 이런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할 수도 있는 운으로 이렇게 우리가 읽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자수가 예를 들면 여기 월지에 있었다. 월지. 그럼 내 몸이 아니니까 내 직장, 그쵸? 정관, 내 부모, 형제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나보다는 내 직장, 내 부모, 형제에서 어떤 이런 편관적인 기운이 통해서 천간으로 드러났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사주 통변의 어떤 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편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같이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병화가 가지는 이민년의 어떤 걸 정리를 하면, 일단 아직 병화 입장에서는 서두르지 마라. 장생, 지살. 장생은 깐난 아기고요. 사실 사리 분별을 잘 못해요. 그 남들이 보면 이렇게 이쁘다 잘한다 해주기도 하고, 지살은 변화, 이동, 시작. 깐난 아기가 천지분간 못하고 보면 아장아장 하면서 막 다니는 모습 있잖아요. 그걸 지살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변화와 희망은 있지만 준비를 철저히 한우 해야 되고요. 이민년이 도래하고 이민년의 2월이 또 이민월입니다. 그쵸? 이민, 계묘. 그래서 갑진월, 약 한 4월 정도가 갑진월인데요. 그때 정도에 조금 이제 준비를 해서, 그쵸? 지금이 이제 기해 경자, 지금 경자월 정도가 됐거든요. 경자월. 신축년 경자월에 해자축에 준비를 해서 요 내년 임수에 편관으로 탁 드러날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 임계수를 극복한 갑진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민년의 본격적인 기운을 또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겠다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목의 편인이거든요. 시작하는 편인. 그쵸? 어떤 열인 편인, 목의 편인이니까 공부, 그 다음에 그 편인의 공부. 살인상생하면서 처절하게 힘듦을 극복하면서 하게 되는 좀 공부를, 그쵸? 이게 뭐 철학, 명리, 공부하면 딱 좋습니다. 이민년, 계묘년, 그쵸?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 정관 정인의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무슨 병화일관이 올해는 그냥 철학 공부를 했지만 내후년에는 내가 무슨 동방대 대학원이라든가 동국대, 온강대에서 아니면 좀 자격증을 이렇게 좀 취득을 해서 제대로 된 사주 명리 공부를 해보겠다 하는 게 2023년에 또 동할 수도 있어요. 인성운이 계속 들어오니까 정관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병화일관, 화두는 일단 이 편관을 재화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어떤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편관의 재화 3법을 한번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 첫 번째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 병화일관이 있어요. 병화일관이 있고,
자, 병화일간이 있다. 그쵸? 임수가 있다. 여기다 바로 할까요, 그럼? 좀 지우고. 병화일간에 일단은, 그거보다 갑목부터 한번 우리가 좀 봅시다. 그럼 갑을, 병정, 무경시, 천간에 이 병화 옆에 어떤 기운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예를 들면 사주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렇죠? 이민년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갑목이 있다. 그렇죠? 뭐 여기에 월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연간에 있을 수도 있고 시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 그렇죠? 연간에. 그러면 이 편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살인상생이 지지로도 되고요. 천간으로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갑목이 병화일간에 갑목을 갖고 있으면 내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남들보다 더 유리한 통로를 하나 더 갖고 있다는 겁니다. 천간으로도 살인상생이 돼서 나를 극하긴 하지만 그 통로가 있고 지지로도 통해서 나를 생하면서 이제 편인 장생의 기운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갑편인 입장에서는 지지의 편인에 들어오니까 편인의 기둥이 강력하게 발동을 해서요. 이런 분들은 편관을 능히 더 잘 극복을 할 수가 있겠죠. 살인상생할 수 있는 더 큰 어떤 그런 힘을 갖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을목이 있다. 예를 들면 을목이 이렇게 뭐 월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을목은 뭐가 되죠? 정인이 됩니다. 정인. 그러니까 마찬가지 살인상생인데 을목이 임수의 어떤 이 편관을 또 잘 받아들여서 그쵸? 이 병화에 를 생하는데 일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지의 임목 입장에서는 을목이 이제 겁재가 되면서 제왕의 기운을 발휘해서 임목이 들어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임목이 아니라 뭐 임신이다 그러면 이 정인이 을목 정인이 힘을 제대로 못 쓸 수가 있어요. 천간으로 관인상생하는 살인상생하는 기운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이 인성의 기운이 천간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그럴 수가 있지만 이민년을 달고 들었기 때문에 을목이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 엄청 힘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제왕지에 놓이니까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병화일간이 있고 일단 다른 주변에 다른 글자도 봐야겠지만 일단 갑을목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엄청 유리한 내년 유리한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 편관에 살인상생하는 어떤 기운을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게 조건이 좋으니까 얘기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정화가 있다. 정화. 예를 들면 정화가 이렇게 연간에 있다. 그러면 정임합을 하죠. 정임합. 이게 이제 편관을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 뭐죠? 이 정화는 겁재죠. 겁재. 그래서 정임합에 되는 모습은 편관, 이 겁재는 사실은 흉신입니다. 나를 내 경쟁자도 되면서요, 나를 힘 뺏어가고 내 재물을 뺏어가고 하는 어떤 그런 겁재,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겁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겁재가 또 한 칼 합니다. 이 편관을 끌어안고서 나한테 오는 이 살을 부드럽게 해서 이 정화 겁재가 한번 맞아주는 거죠. 이게 이제 양인합살입니다. 양인합살. 천간은 병화일간이 뭐 월간이든 시간이든 있으면 여기 있으면 내 동생이 내 자식이 그쵸? 힘든 걸 막아주는 거고, 여기 있으면 내 부모가 내가 다니는 회사가 그쵸? 이런 어떤 다니는 동료들이 힘든 걸 막아주는 것이고, 시간에 있다면 국가가 그쵸? 국가적인 어떤 이 겁재가 또는 외국에 있는 친구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사고의 폭을 넓혀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화가 있다. 자, 병화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이렇게 편관이 들어왔을 때. 물론
일반적인 모습으로는 두 개의 태양이 뜰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 병병이 있으면 사람이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오지랖퍼가 되고 이것저것 너무 참견도 많고 막 하지만 이 편관운이 들어오면요, 매도 나눠 맞는 겁니다. 정화는 합을 해서 끌어안지만 내가 10대 맞을 게 있으면요, 5대. 근데 누가 먼저 맞느냐? 얘가 먼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 뒤에 있다 해도 5대 나눠 맞으니까 편관의 매를, 그렇죠? 그리고 편관의 매도 나눠 맞을 수 있고요. 편관의 힘듦을 극복했을 때 그 명예도 나눠 갖는 겁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근데 보통 편관은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거니까 이것도 뭐 그닥 나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만약에 무토가 있다. 자, 무토. 자, 무토가 있으면 이게 뭐죠, 무토? 무토는 이게 식신입니다, 식신. 편간의 재화 3법 중에 아까 처음 이제 양인합살 있었고, 요게 이제 식신 제살. 무토 식신이, 이게 식신 제살. 자, 무토가, 병화가 있고 무토가 있으면요, 편관이 들어와도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토극수하는 이 식신이 편관을 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관을 극복하고 제어하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게 1번이 뭐냐? 이 식신제살입니다. 식신제살. 그래서 바로 쳐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여기 있다 그러면 국가가, 내 조상, 내 할아버지가 이게 해주는 거고, 여기 있으면 그 식신은 나의 전문 기술이죠. 전문 기술이면서 무토다 그러면 중재와 중립과 뚝심이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힘든 편관을 토극수에서 물리쳐 주는 거고, 식신이 이쪽에 있다. 그쵸? 그럼 내 자식이, 내 잠재 능력이, 그쵸? 내 가지고 있는 내 비밀 무기가 이렇게 식신으로 확실하게 제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화일간에서 무토까지 있다 그러면 내년에 큰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무토도 임목의 장생을 받기 때문에 이 무토 같은 경우도 기운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계속 펌프해주는 임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목이 물론 무토 입장에서는 편관이긴 한데 힘들게 하면서 생해주는 그런 멋들어진 모습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식신이, 무토가 있으면 또 이 편관을 능히 제살할 수 있는 식신 제살의 기운이고, 근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기토 같은 경우는, 기토가 있다 그러면 기토는 뭐죠? 병화 입장에서 상관이죠. 식신 제살하고는 좀 다른데 요거는 상관 대살. 상관 합살도 있고, 상관 합살은 이제 음간일 때, 양간이 음간일 때 상관 합살하는데, 양간일 때는 상관 대살을 합니다. 근데 기토하고 이 임수가 편관이 만나면 토국수를 해서 편관을 조절해 주긴 하는데, 기토는 무토 식신처럼요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상관은 뭐죠? 말빨, 그쵸? 언변, 그 다음에 화려한 어떤 그런 모습, 다재다능으로 이 편관의 힘듦을 이렇게 좀 잘 구슬려서, 그쵸? 내 어떤 잘난 걸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건데, 기토 타김의 모습을 또 갖고 있어서 조금 깔끔하진 않아요. 그리고 임수의 큰 물을 이 작은 기토 상관이 막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기토는 임목에서 사지거든요. 기인 사에서 사지의 기운이기 때문에 기토가 있어서 상관 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역량은 좀 부족하다. 깔끔하지 못하다. 기토 타기 흙탕물이 되는 모습. 내가 괜히 이제 잘못된 거 이렇게 말빨로 또 이렇게 잘 해주려고 그러다가 힘도 약한데 하다가 조금 흐지부지 돼서 더 조금 곤란해진 모습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경금이나 신금이 있다. 경금은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있다고 하면 경금은 편재가 되고요. 신금은 정제가 되죠. 자, 경신금. 이거는 재생살입니다. 재생살. 병화 입장에서 이 편재가 있으면요,
괜찮은 모습입니다. 큰 바위산 이런 데를 태양이 비춰져서 좀 광역의 의미, 어떤 사업성의 의미, 돈도 크게 벌자, 인생 타이밍이다, 투자하자 하는 그런 의미인데, 편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금생수 수국화해서 이렇게 이제 평소에 병화가, 그쵸? 이 경금이 이렇게 사업성이 펌프질 해갖고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임수, 그쵸? 이 편관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이 편제가, 그러면 투자하고 이게 하다 임수를 만나면 이게 쭉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잘 될 것 같아. 막 투자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은 남들은 그냥 따박따박 뭐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펀드를 하든 적금을 하든 해서 버는데, 이 편제가 있으면요, 뭐 한 번에 뭐 1억 투자를 합니다. 그래갖고 100% 수익이 나서 2억을 벌었어. 그쵸? 그러니까 2억을 가지고 또 2억을 다 투자해. 그럼 4억을 벌었어. 2배 나가지고 수익이.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재생살 기운이 동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4억을 다 꼬라박아. 편관이 딱 와서 뭐 사무실도 멋있게 꾸미고, 그쵸? 명함도 새로 파고, 무슨 로타리 클럽 회장 해가지고 막 편관에, 그쵸? 직책, 그쵸? 명예를 드높이려고 막 하는데 쭉 올라가다가 이게 재생살하다가 한 방에 떨어지는 게 이제 재생살입니다. 요 올라갈 때는 뭐 무서운 거 없죠? 그쵸? 뭐든지 잘 될 것 같고, 뭐 1억 가지고 금방 2억, 4억, 8억, 16억, 32억, 그쵸? 64억 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한 방에 꼬꾸라지는 게 재생살 기운이라 이게 조금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경금은 또, 그러니까 이 천간의 경신금은요, 내년 임목한테 경인절, 신인태, 절태지입니다. 절태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운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관생재하는 게 아니라 관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재성 활동을 하게 되면 잘 되는 것 같다가 한 방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묘운이 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금이나 이 경금이 절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제나 정제의 기운 자체가 약하다. 절태지, 끊어진다. 사업하다가 한번 끊어져서 경인절이니까 내년에 괜히 막 하다가 잘 되다가 한 방에 꼬꾸라져서 절, 끊어진다. 리셋해야 된다. 사업 망해가지고 부도 신청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다. 정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난 게 병신 합을 해서 이제 작은 거에 이렇게 연연하면서 작은 돈에 투자를 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조금 모아서 좀 내 이름 날려볼 거야 하는 기운이 동하는데, 그나마 병신 합으로 좀 묶어서 이 일간을 자유롭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 편제보다는 조금 재생살 기운이 약하게 동하긴 하지만 그래도 동한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임수다. 야, 이거는 좀 힘들죠. 원래 편관의 기운이 또 편관을 맞았어. 그러면 이제 중살 또는 귀살이라고 하는데, 원래 힘들었는데, 그쵸? 내가 힘들었어요. 힘들고 뭐 사업도 망하고 그랬는데, 사업 망했는데 내년에 암까지 걸렸어. 미칠 노릇이죠. 설마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내가 힘들었는데 프로젝트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쵸? 능력을 인정받아서 2개의 직함을 갖게 되면서 프로젝트가 더 떨어져 갖고 혼자 힘들게 보내는 해. 하지만 명예는 올라가는 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개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관살 혼잡이 되는 겁니다. 관살 혼잡. 여자로 따지면 괜찮은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쁜 남자가 들어와서 헷갈리게 되는 운입니다. 뭐 편관이 또 있었으면, 나쁜 남자 있었는데 나쁜 남자가 또 들어왔어.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여성분이 뭐 계시겠지만 이런 기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개수가 들어오면 정관이 있는데, 그쵸? 그러면 또 이제 개수 입장에서는 임목이
욕지거든요. 목욕지. 그러니까 목욕지에 놓이면서 이 편관의 기운이 들어오니 정관의 어떤 보수적이고 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던 그런 남편 말고 화끈하게, 그쵸? 목욕지를 깔고 나를 잘한다 이뻐해주는, 그쵸? 생해주는 편관이 들어왔으니 좀 연애사나 이렇게 이성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조금 해서 좀 조심하셔도, 그런 운이 들어오면 어쨌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병화와 이민년이 왔다는 것만 봐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공부 차원에서 제가 좋은 점, 나쁜 점, 제가 얘기한 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준비는 뭐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지만 실제로 강의를 하다 보면 말도 막 헛나오고요. 연주를 막 시주라고 하기도 하고 편인을 정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뭐가 쉬웠는지, 지금도 강의하면서 막 강의할 때는 거의 무아지경에 빠져서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뭐 강의 노트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 유튜브 찍을 때는 거의 잘 안 봅니다. 안 보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준비를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일단 병화일간, 이민년 이렇게 이제 일부를 마무리를 하겠는데, 어떤 이 천간의 기운, 그 다음에 그 들어오는 글자가 지지에서의 어떤 기운이냐, 12운성으로 보면 기운이 왕한지 생한지, 그쵸? 그런 것들을 봐서 그 뭐 경신금 같은 경우는 절태지다. 그리고 간목이나 을목은 제왕지와 걸록지다. 그러니까 힘이 세진다. 임목을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읽어주면 그렇게 사주통변에는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은 병화 일주 6개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